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튜브 마당을 싹싹 쓸고 있는 마당새입니다. 오늘도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할까 하는데 어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럼 셋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도 한 산골에 새벽닭이 2회나 울고서야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가 있었으니 그는 다름 아닌 한량 김삭불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종 사모리가 아이고 매 허구한 날 이 시간에 들어오시면 어쩐디야. 안방에서는 조씨 부인이 밤새도록 무명을 짠 배틀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글 공부는 뒷전인 채 허구한 날 술판에 노름판까지 벌이다 오는 서방님이 야속했지만 차가운 침묵으로 불편한 마음을 대신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조씨 부인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삭불은 해가 중천에 오르자 또다시 갓끈을 고쳐매고 토호 변봉두의 사랑채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변봉두의 사랑채는 미리 짜둔 패군들이 둘러앉아 술상을 거나하게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시게 김서방. 오늘은 내 자네 투전패가 펄펄 날도록 술상을 푸짐하게 차려놓았네. 자, 내 잔 한 잔 받으시고 쭉 드시게나. 허허, 변영감, 영감께서 따라주시는 술이라니 이거 한 사발 마시고 나면 오늘 밤 좋은 패만 들어올 것 같소이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어느덧 술상 위로는 빈 술병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삭불은 두 눈이 풀리고 혀끝이 조금씩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놓치지 않은 변봉두는 슬그머니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빚이 자그마치 단량일세 그려. 아이 그리 큰 돈도 아니니 이 종이에 자네 이름이나 한번 적어주시게. 아 사내 대장부가 내일 갚으면 그만 아닌가. 아이고 그럼. 삭불은 호기롭게 자기 이름을 적고야 말았습니다. 그 수결 한 점이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삭불은 알지 못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삭불은 마루에 그대로 쓰러져 코를 골았습니다. 이튿날 조씨 부인은 동이 트기도 전에 밤새 짠 무명 한 피를 머리에 이고 한산장터로 향하였습니다. 장터에는 무명을 받으러 나온 포목상이 조씨 부인이 만든 무명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의 무명은 한산장에서도 첫손에 꼽히는 솜씨라 다른 때 거보다 한 푼을 더 쳐드리겠습니다요. 고맙네. 보류와 미역으로 세마여 주시게. 조씨 부인이 보리자루와 미역을 받아들고 돌아서는 길에 마을 박씨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길섭해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우리 집 막내가 변영감 댁으로 끌려갔습니다요.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겨우 단량입니다요. 그 빚 단량에 자식을 종으로 빼앗아 가는 게 말이 됩니까요? 부인은 보릿자루를 잠시 내려놓고 노인 옆에 앉아 그 사연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인은 서둘러 저녁을 지었습니다. 서방님, 식기 전에 한술 뜨시지요. 부인, 내 어제는 너무 늦어 미안하구려. 하지만 오늘은 정말 일찍 들어오리다. 조씨 부인은 삭불을 가만히 쳐다보았고 삭불은 머쓱한 얼굴로 두어술을 뜨다가 또다시 집을 나서고 말았습니다. 부엌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머리가 아이고 매 마님 화를 좀 내세요. 사모라,
화낸다고 고쳐지겠느냐? 그저 때를 기다릴 뿐이니라. 조씨 부인은 다시 배틀에 앉아 무명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 나간 조씨 부인이 배틀에 짠 무명을 포목상에 넘기고 주막을 지날 때였습니다. 변봉두의 종놈 돌쇠가 대낮부터 술이 거나하게 올라 크게 떠들어대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가을이 가기 전에 한산골 양반네 전납이 싹 다 우리 영감님네 것이요. 어허, 이 사람아,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러는가? 그런 소리는 입 밖으로 내지 말라 하신 걸 잊은 겐가? 다 짜고 치는 투전판에 겁도 없이 오는 양반네들이 답답하고 한심해서 그러네. 어제 김서방 그 양반도 단양빛에 수결을 하고 가지 않았는가? 그 빛 단양빛이 가을엔 얼마가 될지 김서방 그 양반이 알게나 하겠는가 말일세. 어허! 그 입 좀 조심하게나. 돌쇠는 혀끝이 풀릴 대로 풀려 패를 돌리는 동무들의 이름과 가짜 투전패를 만들어 전답을 뺏는 상황까지 어리낌 없이 토해놓고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담벼락에 기대어 미동도 없이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돌쇠의 입에서 나온 이름과 상황들을 낱낱이 기억해 두었습니다. 장터를 빠져나오는 길목에서 조씨 부인은 아침에 만났던 박노인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마님, 알고 보니 우리 집뿐만 아니라 한산골에만 그런 집이 7집이 넘는다고 합니다요. 노인장, 그 7집이 다들 무슨 일로 그리 되었는지 그댁 어른들께 사흘 안으로 저희 집을 한 번씩 은밀히 다녀가시라 전해주십시오. 마님, 그 말씀만으로도 이 늙은 것이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요. 박노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조씨 부인은 문방사오를 꺼내 친정 오라비 윤진사 앞으로 보낼 서신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조씨 부인은 한양으로 가는 보부상편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서신을 받아든 친정 오라비 윤진사는 한자 한자 짚어 내려가면서 읽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충청가명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 중마고우인 한치영이 도사로 부임해 있었습니다. 한치영은 그 어떤 청탁도 받지 않는 강직한 인물이었으나 그 서신을 읽고는 윤영, 이 서신에 적힌 한산골 변봉두라는 자가 자행한 일들이 사실이라면 가만히 두고 볼 일이 아니로세. 한영, 누이의 글이라 한 점 보탬도 없을 것이네. 부디 이 일을 바로잡아 주시게. 한치영은 그 자리에서 조씨 부인 앞으로 보낼 회신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회신에는 감령의 사람을 한산골로 함부로 보낼 수 없으니 부인께서는 백성들이 직접 손으로 쓰거나 수결을 찍은 진술서를 한 장 한 장 받아두라는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회신을 받아든 조씨 부인은 그 종이를 광속 깊은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박노인의 얘기를 듣는 한산골 7집의 어른들이 한 사람씩 찾아왔습니다. 마님, 이 늙은 것이 그만 투전 패거리들한테 빠져 실수를 했습니다. 부디 우리 며느리만은 종신세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어르신. 어르신께서 직접 겪으신 일을 그대로 일러주시면 되옵니다. 조씨 부인은 그들의 사연을 적고 수결까지 하게 한 소지를 한치영의 회신이 있는 곳에 함께 두었습니다. 어느 저녁 조씨 부인은 저녁상을 물린 뒤 곱게 개어둔 무명 두루마기 한 벌과 묵직한 노잣돈 꾸러미를 삭불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서방님, 한양은 사대부의 견문이 트이는 곳이라 들었사옵니다. 한 보름이라도 큰 세상 한번 구경하고 오시지요. 부인,
갑자기 이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요? 그리고 노잣돈이 어디서 나서 이리 두툼하단 말이요? 부디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다녀오시지요. 부인의 말투는 부드러웠으나 그 눈빛이 워낙 흔들림이 없어 삭불은 결국 길을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삭불은 보찜 하나를 둘러매고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딱히 볼 일도 없던 삭불은 어슬렁 어슬렁 천안 상거리의 한 흐름한 주막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막 평상 한 구석에는 누더기 차림의 늙은 노인에게 주모가 행주 치마를 휘두르며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매, 국밥값도 못 낼 양반이 평상은 어째 차지하고 계신랴? 다른 손님 받아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요? 주모, 국밥 한 그릇만 주시오. 이 늙은이가 사흘을 굶어 앞이 안 보일 지경이라오. 아이고, 우리 주막이 밥 주는 절간인 줄 아세요? 옆에서 듣고 있던 삭불은 늙은 노인이 며칠을 굶었다는 말에 마음이 걸려 한참을 쳐다보다가 주모, 거기 어르신 국밥 한 그릇과 탁주 한 사발 푸짐하게 차려주시구려. 셈은 내가 하겠소. 아이고매, 인심 한번 후하시구만요. 네, 차려드립지요. 어르신, 우선 배부터 채우시지요. 속이 차면 눈이 떠일 것입니다. 고맙소이다. 처음 보는 늙은이에게 어찌 그리 베풀어 주십니까? 아이고 어르신, 사람이 굶고 있는데 어찌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사옵니까? 어서 드시옵소서. 사흘을 굶었다던 늙은 노인은 국밥을 천천히 비우면서도 이따금 고개를 들어 삭불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쳐다보는 눈빛은 마치 사람을 꿰뚫어 보듯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국밥 그릇을 다 비운 늙은 노인은 잘 먹었소이다 하고는 호련히 주막을 떠났습니다.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낸 삭불은 이튿날 아침 한양길을 재촉하였습니다. 사흘이 지나 한양 도성문이 보이는 길목에 들어섰을 때 삭불의 노잣돈은 절반 가까이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종로 거리의 비단 가게와 약재상 행렬을 어슬렁거리며 걷던 어느 날 한 사내아이가 종종걸음으로 삭불 앞에 다가서더니 두 손을 모아 인사를 했습니다. 나리, 우리 영감님께서 나리를 찾고 계십니다요. 저를 따라오십시오. 누가 나를 찾느냐? 한양에 나를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사내아이는 막무가내로 따라오라고 하였습니다. 아이의 성화에 못 이겨 따라 들어선 곳은 종로 시전에서 가장 느린 객주집이었습니다. 대청에는 비단 두루마기를 차려입은 점잖은 노인 하나가 정자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 얼굴이 영락없이 천한 주막의 그 누더기 노인이었습니다. 어서 오시게. 천안 주막에서는 자네 덕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잘 먹었네. 아이고 어르신, 이 어찌 된 일이옵니까? 어찌 이런 객주집 대청에 앉아 계신단 말이옵니까? 나는 한양 종로 시전을 지고 있는 5천만이라 하네. 오영감은 종로 시전을 지고 있었으나 정작 함께할 신복이 없어 가끔씩 비루한 행색으로 댐댐이가 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 천안 주막에서 자네의 두 가지를 들여다보았네. 하나는 자네의 마음씀씀이요. 또 하나는 자네의 관상이라네. 저의 관상을 보셨단 말씀이옵니까? 그렇다네.
자네는 하간이 두둑하니 말년제복이 끊이지 않을 상이요. 그 나이가 되도록 두 눈동자의 흑백이 분명하고 맑으니 좋은 인연을 끌어당길 상이라네. 오영감은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더니 한산골로 돌아가 부인과 더불어 가산을 깨끗이 정리하고 나서 다시 한양으로 올라오시게. 종로 시전 한 자락을 자네에게 빌려주겠네. 객주 노릇 한번 야무지게 해보시게. 어르신, 이라 사람이 무엇이라고 그 큰 자리를 약조해 주시는지 그저 어리둥절할 따름이옵니다. 삭불은 갑작스런 제안에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자 오영감은 국밥값이라 생각하게 하며 넉넉한 노자와 비단 한 필을 주었습니다. 삭불은 그 비단을 가지고 한산골로 향하였습니다. 삭불이 한양에서 한산골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을 무렵 한산골에서는 변봉두가 사랑채에서 종놈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한양으로 갔고 조씨 부인이 혼자 집을 지키고 있을 테니 지금 가서 종토문서를 거둬드릴까 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냐? 아이고 영감님, 그댁 마님이 보통 마님이 아닙니다요. 이놈아, 아녀자가 보통이 아니라도 아녀자일 뿐. 오늘 밤 당장 장정 5을 거느리고 김서방네로 가자꾸나. 그 밤 병봉두는 종놈 5을 앞세우고 김삭불의 대문을 박차듯 열고 들어섰습니다. 조씨 부인은 온 매무새 하나 흐트리지 않고 사랑채 마당에 마주 섰으니 그 자태가 도리어 변봉두의 길을 한풀 꺾어 놓았습니다. 마님, 보름 전 영감께서 진 민문서가 여기 한 장 있으니 한번 보시지요. 변봉두는 품속에서 누렇게 손때를 입힌 종이 한 장을 슬그머니 꺼내어 부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부인은 그 종이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마루 끝에 호롱불 가까이로 천천히 가져갔습니다. 이 문서를 잠시 호롱불에 비추어 살펴보겠습니다. 가산이 걸린 문서이니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하지 않겠는지요? 그렇고 말고요. 얼마든지 살펴보십시오. 그 수결이 김서방의 것이 분명하니 안방 마님께서도 한번 보시면 더는 할 말이 없으실 것입니다. 부인은 호롱불 아래서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이내 한쪽 입꼬리를 잠시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수결은 분명 삭불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변봉두는 삭불에게서 받아둔 단량짜리 빚을 100냥으로 부풀리고 담보로 종갓집 종토와 산판까지 묶어 넣은 가짜 문서를 내밀었던 것입니다. 부인은 문서를 다시 곱게 접어 변봉두에게 돌려주며 차분한 음성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문서 한 장에 종토와 산판이 함께 묶여 있으니 아녀자가 한 번에 결단한 일이 아니옵니다. 부디 사흘만 말미를 주시지요. 그 안에 답을 드리겠나이다. 그리 청하시니 어찌 사흘을 못 드리겠소. 사흘 뒤 해질 무렵 다시 들 일이다. 그때는 종토 문서를 손수내어 주셔야 할 것이외다. 변봉두는 종놈들을 거느리고 사랑채 마당을 빠져나가며 누런 이를 드러내고 웃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무섭게 부인은 광으로 들어가 묵은 갯장을 열고 7장의 소지와 진술서 묶음 그리고 한치영의 회신을 가지런히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튿날 첫 닭이 울자마자 조씨 부인은 사머리를 안방으로 불러들이고 어젯밤 정리해둔 묶음을 기름종이로 단단히 싸매고 있었습니다. 사모라, 이 묶음을 들고 공주 충청 가명 한치영 도사 어른댁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야 하느니라. 길에서 누가 묻거든 친정아버지 약첩이라 둘러대고
어찌되었든 그런 손에 직접 쥐어드려야 한다. 알겠느냐? 아이고만 마님, 이 3월이 다리 한 짝이 부서져도 공주까지는 기어서라도 가겠구먼요. 아유, 변영감, 그 능구렁이 같은 양반을 꽉 잡아 묶음인디 어찌 허투루 다르겠어요. 3월이는 동이 트기도 전에 공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이틀 만에 3월이가 건넨 문서를 받은 한치영 도사는 진술서 7장과 부인의 자세한 서한을 한자도 빠뜨리지 않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윤영, 7집의 진술과 변봉두의 위조 차용증 정황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으니 이걸로 충분하네. 한영, 부디 이 일을 사흘 안에 매듭지어 주시게. 사흘 뒤 해질 무렵 변봉두가 또다시 누이댁에 들이닥칠 것이라 하니 시일이 촉박하다네. 한치영 도사는 그 자리에서 충청 가명의 영을 발하여 한상골 관아의 포교들에게 변봉두를 잡아들이라 명을 내렸습니다. 사흘째가 되는 날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변봉두는 어김없이 종놈 5을 거느리고 김삭불의 사랑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님, 약조하신 사흘이 다 되었소이다. 조씨 부인은 마루에 단정히 앉은 채 어제와 똑같은 그 흔들림 없는 음성으로 한마디를 내어놓았습니다. 보름 전 들고 오신 그 문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지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살펴보고자 하옵니다. 변봉두가 의기양양한 얼굴로 품속에서 문서를 꺼내는 순간 사랑채 담장 너머에서 우렁찬 호통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상골 향반 변봉두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꼼짝하지 말라! 포교 6이 들이닥쳐 변봉두의 두 팔을 단단히 올가매니 변봉두는 그제야 입을 떡 벌리고 무릎이 풀썩 꺾여 마당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느냐? 영감의 죄는 관아에 가서 밝히시면 됩니다. 소식을 들은 한상골 백성들이 관아로 몰려들어 그동안 변봉두에게 빼앗긴 전답과 자식들의 사정을 한 목소리로 토해내었습니다. 충청 가명은 변봉두의 가산을 모조리 몰수하여 피해를 본 백성들에게 돌려주라 판결하였고 변봉두는 제 손으로 짠 사기판에 제 발에 걸린 꼴이 되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이튿날 한상골 어기로 보침 하나를 둘러맨 김삭불의 모습이 비단을 가슴에 품은 채 나타났습니다. 조씨 부인은 마루로 나와 인사를 올린 뒤 그동안 한상골에서 있었던 일을 한자도 빼지 않은 채 이야기하였습니다. 삭불은 조씨 부인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쓰고 있던 갓을 두 손으로 천천히 벗어 마루에 가만히 내려놓은 채 한참을 말없이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부인, 그저 면목이 없을 따름이요. 그렇게 말을 하고는 가지고 온 비단을 꺼내서 한양에서 있었던 일을 조씨 부인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서방님이 가진 심성이 한양으로 오를 길에 열리게 하였으니 그 길을 차근차근 걸어보시지요. 부부는 사흘 밤낮을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끝에 한상골 종갓집은 3월이 부부에게 맡겨두기로 하고 한양 종로로 객주를 차리러 떠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월아, 이 종갓집 살림을 너희 부부에게 맡기고 가니 아침 저녁으로 사당 한번 살펴봐다오. 아이고 매마님, 이 3월이가 마님 안 계신 한상골을 어찌 견딘대요.
삼월아, 우리가 한양에서 자리를 잡으면 너도 부를 테니 집을 잘 돌보아다오. 다음 날 아침 부부는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한양에 닿은 부부는 약조대로 종로 시전 한 자락을 받아 든든한 객주집 한 채를 마련하였고 5천만 영감은 빙긋 웃으며 손수 객주 간판 글씨까지 적어주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객주의 셈을 도맡아 단 한 푼의 어긋남도 없이 장부를 관리하였습니다. 삭불은 평생 처음으로 새벽딱 울 때 일어나 손님을 맞고 한밤이 되어서야 자리에 누우니 사흘이 지나자 발이 퉁퉁 부어 잠을 설칠 지경이었습니다. 부인, 마음 평생 이렇게 다리가 욱신거려 본 적이 없구려. 다리 한 짝 부러지게 생겼소이다. 서방님, 그 욱신거림이 곧 우리 살림의 뿌리가 되는 통증이옵니다. 부디 석 달만 더 견뎌주시지요. 객주는 1년이 지나자 종로 시전에서도 손님이 끊이지 않는 자리로 이름이 났고 3년이 지나자 한산골 종갓집 소작과 한양 객주의 이문이 합쳐져 살림은 충청도 증가는 반열에 올랐습니다. 10년이 흐르자 부부의 슬하에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자라 서당글 공부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한갓진 어느 날 조씨 부인은 함 깊숙이 넣어두었던 은비녀를 꺼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친정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견디거라.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니라. 시집 오던 날 은비녀를 내어주시며 일러주신 말씀이 자신을 지탱해준 기둥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백발 섞인 자신의 모습 위로 친정어머니의 환한 얼굴이 떠올라 조씨 부인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당의 살구꽃이 분홍빛으로 곱게 흐드러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 햇살을 받고 있던 삭불은 조씨 부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부인, 내 평생을 돌아보면 가장 잘한 일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부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요. 또 하나는 천안 주막에서 그 늙은 어른께 국밥 한 그릇을 올린 것이외다. 서방님, 그 두 가지 모두 서방님께서 본디 지니신 마음 한 자락에서 비롯된 일이옵니다. 사람이 선하면 늦게라도 반드시 길은 열리는 법이지요. 조씨 부인과 삭불은 마루에 차 한 잔을 내어놓고 마당 한쪽에 곱게 펼쳐둔 비단 한 피를 바라보며 옛일을 떠올렸습니다. 부부의 마당에는 봄볕이 따스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한산골 사람들은 그 댁을 두고 아내 잘 만난 복이 만석군 복보다 낫다고 입을 모아 칭송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일상에 소소한 재미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이 마당새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하이 하이.